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리 파트의 수업을 맡고 있는 지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이지만 통합사회에서는 기후랑 지형 그리고 다양한 인문, 지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수업을 여는 그 문구로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호모 지오그래피쿠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인간은 지리적 존재이다 라는 단어로 문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우리 지혜로운 인간이기도 하고 뭐 서서 걷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지리적인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를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랑 전화를 하게 되면요. 뭐라고 물어봐요, 친구들? 그쵸?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또 어디 약속을 했을 때도 친구들에게 무조건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되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어디야? 라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디인지 그런 공간적인 분포, 공간적인 그런 분포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디라는 것을 사실 인간의 토대를 다루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보다 여기는 어디죠?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겠고 우리 인간은 공간 속에서 항상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공간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지오그래피쿠스, 지리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지리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느낌적인 느낌을 먼저 가져가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은 날씨 속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하면서 장마전선과 태풍은 한반도에서 서서히 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8호 태풍 마리아는 내일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한낮 기온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따라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에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한낮의 기온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 전주 32도, 제주와 대구, 청주, 대전 31도, 원주 30도, 강릉 26도 예상됩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고 남해상과 서해상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영상 하나 보고 왔는데 지금 그쵸? 우리 언니가 기상캐스터 분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했던 인사 혹시 기억날까요, 친구들? 마지막 인사했던 인사말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면 친구들이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영상에서 봤던 단어들 기억나는 거 떠올려보라 하면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상캐스터 분이 항상 똑같이 어디에 기상캐스터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그쵸, 날씨였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날씨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 오늘 배울 기후랑 날씨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소나기 구름,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안개가 있겠습니다. 기온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겠습니다. 다양한 말들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일기예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다? 친구들, 일기예보에서는 날씨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날씨라는 것과 기후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기후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고요. 기후란 무엇일까? 얘기했을 때 제가 크게 항상 세 가지 단어를 정리를 해봐요, 친구들.
우리 기후 말고 기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상. 뭐 일어나 기상 요거 아니고요, 친구들. 기상. 날씨의 상태를 네, 그날의 대기 중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을 줄여서 기상이라고 부릅니다. 기상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 기상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날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 뭐 눈이 오네요. 뭐 이런 이제 어떤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대기 현상, 기상들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점에 모여 있는 상태를 날씨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그 날씨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가장 자주 쓰이는 문구 중에 바로 오늘의 날씨라는 문구가 있죠. 네. 오늘의 날씨는 어떠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방금 봤던 일기예보가 되겠고요. 이 날씨들을 또 모아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죠. 날씨가 장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종합적이고 평균적으로 모아져 있는 평균 이 종합적인 상태. 근데 우리가 기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들어보도록 할게요. 퀴즈. 기후는 그러면 과연 날씨는 하루 정도로 얘기한댔잖아. 하루, 1일. 그럼 기후는 얼마나 긴 날씨를 얘기할까요? 얼마나 긴 날씨? 기후는 얼마나 긴 날씨를 얘기할까요?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젤리를 걸고서 퀴즈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합니다. 뭐 1년, 2년, 10년 뭐 도전을 하지만 생각보다 기후는 정말 긴 날씨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예년에 비해서 어떠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예년이라는 표현이 기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년은 뭘 얘기하냐? 과거 30년 동안의 날씨의 총합을 예년이라고 단순히 하나로 줄여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뭐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좀 더운 편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은 과거 6월 5일 오늘 날씨에 비해서 과거 30년 동안의 통계를 봤을 때 오늘이 좀 더운 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후의 어떤 기준은 30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 30년을 다른 말로는 예년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그림 찾기를 잠깐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두 개의 그림, 틀린 그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하지 않아서 그림이 다르죠? 근데 큰 얼개는, 큰 어떤 그림의 형태는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 답을 공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는 세계 기후 구분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세계 식생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 부분은 다 똑같이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베리아 부분도 지금 비슷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식생과 기후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람이 바로 블라디미르 쾌펜이라는 독일의 천재 지리학자, 천재 식생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쾌펜 이란 이 지리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식물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식생 분포가 기후랑 되게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세계 식생 분포를 가지고서 기후를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이 기후 구분한 것을 우리는 천천히 정리해서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또 통합사회 지리 파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하기 전에 우리 오늘의 이제 기후 요소랑 기후 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후 요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제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기후 요소가 있어. 4대 기후 요소는 지금 기온, 강수, 바람, 습도가 되겠고요. 이걸 3대 기후 요소로 줄이면은 3대 기후 요소는 기, 강,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석바, 메가톤바 이런 것처럼 아이스크림 바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기강바라고 하고요. 기온과 강수 그리고 바람 요 세 가지가 바로 3대 기후 요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플러스 습도까지 더한다면 이게 4대 기후 요소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런 기후 요소들은 기후라는 하나의 그 지역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기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 요인들은 원인 할 때 원인자를 씁니다. 원인. 네, 바로 이유가 되겠죠. reason. 네, reasonable한 네, 그 이유가 되는 기후 요인들이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어서 각각의 지역의 기온과 강수와 습도와 바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의 또 프린트에는 이렇게 빈칸이 뚫어져 있었을 텐데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 기강바 뭐라고 했어요? 기후 요인 요소 중에서 얘네는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후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런 기후 요소들은 지역마다 다른 위도, 수륙 분포, 해발 고도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요 기후 요인들은 하나씩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후 요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위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같은 위도에 불구하고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른 위도를 제외한 다른 기후 요인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기후 요소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기후 요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기후 요소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바로 방금 봤던 기강바 떠올려 보면 되겠죠. 기강바. 네, 기강은 바로 잡는다. 기강바라고 볼 수 있겠고, 기온, 강수, 바람. 이게 3대 기후 요소였었고요. 세 개 하나를 더하자면은 습도까지 더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기후 요소를 바로 제 시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캡처를 해왔는데 저희 집, 저희 대전 둔산동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온과 최고 기온, 최저 기온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세먼지, 강수량, 습도, 바람 같은 것들을 우리 요즘에는 그죠 너무 편리하게 빅스비나 시리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미세먼지가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요즘에는 미세먼지를 꼭 반드시 기후 일기예보에서도 항상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날씨를 좀 더 포괄적으로 30년 단위로 쭉 종합적으로 평균을 낸 그런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미세먼지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사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기후 요소들 중에서는 일단 기온과 강수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그래서 자, 기온. 오늘의 날씨는 어떠한가를 봤을 때 오늘 더운가 추운가. 일단은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온. 이게 가장 첫 번째로 고려되는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강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할 때 강수량을 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는 특징, 또 유럽의 서부 유럽 지역에서는 또 항상 꾸준히 1년 내내 강수가 균일하게 오는 특징 이런 것들이 기후 요소, 기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기후 요소들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인들을 살펴보자면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진을 몇 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요즘 되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사진 넣어봤는데요. 따라랑, 지금, 배 나온 산타 할아버지들이, 와, 이렇게 신나게, 지금, 배를 타고서, 막, 여름의 어떤 그런 느낌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산타 할아버지도 지금, 너무 신나 보여요. 너무 신나 보이는데, 지금 루돌프가 있는 보드를 타고 지금 신나게 서핑을 즐기고 있는 서퍼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호주 시드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산타 옷 입고 달리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산타 할아버지들 복장이 많이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반바지 입고 있고요. 반팔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럴까? 이 산타 할아버지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지쳐서 이상해지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 이런 걸까요? 지금 여기는? 왜 이런 걸까? 그쵸?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친구들. 바로 여기가 호주 시드니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주 시드니는 왜 그런데요? 왜? 호주 시드니는? 그쵸, 우리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호주 시드니는 남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신나게 나와서 놀고 계시는 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시즌이 요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는 여름입니다.
한여름이야, 한여름. 심지어 한여름이라서 요 할아버지들 지금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도별로 또 북반구, 남반구에 따라서 우리 전 세계의 그런 기온, 강수, 모든 기후가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넣어봤고요. 자, 따라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태양 에너지는 지구로 빡 직사광선으로 와요. 직사광선. 태양은 저는 직진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직진만 합니다. 무조건. 후진 따위는 없다. 직진만 하는 직사광선에 태양 에너지가 빡 왔죠. 직진을 해서 왔는데요. 보면은 지금 그쵸 친구들 지금 이 직사광선에 태양이 맞닥뜨리는 면적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지금 지구에서도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대부분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를 질적으로 이제 적도라고 표현하죠. 적도. 적도 부근에서는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 같은 양의 에너지에 막 집중적으로 받는 반면에 쭉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고위도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어때?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막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면적, 단위 면적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 적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 같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받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양이 적어지겠죠, 친구들.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들, 위도가 낮은 지역들은 태양에너지 양을 막 집중적으로 많이 받는 반면에 고위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지금 에너지 양이 적어지면서 훨씬 더 시원한 덜 더운 기후를 보여준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적도 부근, 영도 부근에서는 너무 더운 열대위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30도 부근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주 표정이 좋아 보이죠, 친구가. 따뜻해. 나는 견딜만해. 난 너무 좋아. 살기 너무 좋아.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60도 분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친구가 벌써 지쳐있어. 너무 추워. 핫초코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 핫초코를 들고 있는 너무 추운 냉대기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그쵸?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를 결정하는 요인 첫 번째 요인이 뭐였어요? 지금 친구들 바로 위도, 네, 위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도가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지금 적도 부근은 열대기후가 그리고 그 다음 건조기가 나타나는 것을 위도 영향이 있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쪼로미 위도에 따라서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위도에 따른 어떤 차이점, 왜 나타나는지 위도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일사량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 일사량, 1. 태양, 날 일자예요. 그래서 일사량은 태양 에너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사량의 차이는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위도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은 덥고 고위도 지역은 춥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게 되는 저희도 지역은 따뜻하고 적게 받는 고위도 지역은 춥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도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따뜻한 남쪽 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요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온은 첫 번째 요인인 방금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장 커요. 가장 1번, 넘버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해발 고도가 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수륙 분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름철에 친구들 바닷가에 놀러간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바다 어딘지 혹시 알까요, 친구들? 여기가 그 유명한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인데 해운대 바다에 팍 달려가가지고 백사장이 딱 도착했어. 근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때요? 발바닥이 뜨거. 너무 뜨겁죠? 너무 뜨거워서 뜨거 하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해요? 빨리 바다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다로 따라랑 이렇게 달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따라랑, 아우, 시원해. 네, 시원한 바닷물을 즐기면서 해수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육지와
똑같은 지역이더라도 육지와 바다에 따라서 물과 육지에 따라서 이 기온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친구들. 이게 수륙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 육지 분포. 모래와 물을 데폈을 때 어떤 것이 더 빨리 데워질까요? 정리해보면 당연히 모래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져요. 왜? 물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열이 훨씬 더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은 천천히 데펴진 반면에 모래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내륙과 바다 중에서 기온 변화가 큰 곳은 뭐 어떻게 될까? 모래가 더 많은 내륙이 훨씬 더 기온 변화가 크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내륙과 바다 중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큰 곳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내륙이 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핵심 체크 따단 맞아 보시면은 북극과 남극 중 어디가 더 추울까요? 요거는 제가 또 짤리를 걸고 퀴즈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디가 더 추울까요, 친구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추울까요?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그쵸 영상이다 보니까 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남극이 훨씬 더 춥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 당연히 남극은 대륙이기 때문에 더 춥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북극은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북극 대륙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북극은 북극해입니다. 해. 북극해 사랑해 북극해가 아니고 여기서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북극은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곰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북극해이기 때문이에요. 북극해에는 대륙이 없습니다. 북극해에 유일하게 곰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빙하밖에 없었어요. 빙하. 얼어있는 빙하 위에서 북극곰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빙하가 점점 어떻게 녹고 있죠. 녹고 있다 보니까 이 북극곰들이 놓일 수 있는 빙하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륙이 있는 남극 쪽이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겨울철이 훨씬 더 춥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열을 설명할 때 제가 조금 더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그래서 비열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비열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비열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요. 내가 너무 야식이 땡기는 날이라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고 하는데 첫 번째 1번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뚝배기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 둘 중에서 여러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뭘 선택할 것 같나요, 친구들? 당연히 그쵸? 당연히 양은 냄비에 빨리 라면을 끓여야지만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가 빠르게 라면을 먹을 수가 있겠죠? 너무 지금 급하게 배가 고픈데 뚝배기에 라면을 끓이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뚝배기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고 한편 뚝배기에 또 장점도 있겠죠. 한편 뚝배기의 장점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서 라면 조금 더 늦게 먹겠지만 또 어때? 라면 먹는 동안 계속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뚝배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서 온도의 변화폭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양은 냄비는 어때요? 양은 냄비는 지금 온도가 빡 올라가고 빡 내려가고 이렇게 온도 변화폭이 훨씬 더 큰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비교해 보면은 양은 냄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대륙이 되겠고요. 대륙 또는 여기서는 모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뚝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바다. 바다 또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 퀘스천 마크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대륙, 육지, 내륙, 땅이 그리고 해양 중에서 누가 더 비열이 더 클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해양이 훨씬 더 비열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소인 요 요소를 보고 가려고 제가 좀 퀴즈 같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요. 코끼리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코끼리들은 보통 어디에 살고 있는 친구들일까 생각해보면서 위에 있는
산에 보면은 이상하게 눈이 쌓여 있어. 코끼리들은 그쵸, 좀 따뜻한 데서 사는 애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하면서 보니까 산 위에는 눈이 쌓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요것을 두 번째 요소인 해발고도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발고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봤어요. 온돌방에 바닥에 이제 막 온돌이 막 달궈지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쵸? 막 달궈지면서 온돌 막 뜨거워. 뜨겁겠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띵 서 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막 등이 막 뜨겁잖아. 등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띵 서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요 코끝은 막 좀 약간 시린 코끝이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바닥은 뜨겁죠.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친구들. 온돌방에서는 발바닥은 항상 뜨겁지만 위쪽에 머리 쪽은 상당히 차가운 그런 공기를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근데 뭐 때문이냐? 아래쪽에 지금 열 근원이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열 에너지가 점점 덜 전달이 되면서 이쪽엔 좀 덜 뜨거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면은 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의 아래쪽 부분, 우리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너무 더워. 하다가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가면서 좀 시원해, 따뜻해, 살만한 기후다 이렇게 하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긴 추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건조한 그런 공기 같은 경우에는 100m 올라가게 되면은 100m 상승하게 되면은 또 1도씨 정도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조한 공기인 경우에는. 반대로 습한 공기인 경우에는 한 0.5에서 0.6도 정도가 똑같이 100m를 올라갈 때 0.5에서 0.6도씨 정도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온 변화가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발고도가 상당히 또 기온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고도가 두 번째 기후 요인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친구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고도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산기후예요. 높을 고자에 되겠고요. 높을 고. 그다음 뇌산자입니다.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띠린 여기가 로키 산맥이 되겠고, 아래쪽 남아메리카 쪽에 그쵸, 안데스 산맥, 죽지 않는 산맥. 그 다음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과 고원들이 있고요. 알프스 산맥 여기 유럽 남부와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고, 여기 동아프리카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나 파푸아뉴기니 섬에도 이제 다양한 산들이 있게 되겠고요. 이런 산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명들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문명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보시면 다 높은 산들이 분포하는 지역과 일치한다. 그리고 심지어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친구들은 다 적도 근처에 있어서 적도 근처에서 그냥 평지 지역은 다 열대 기후인데 고산 지역은 고산기후가 나타나면서 항상 꾸준히 봄과 같은 기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항상 봄과 같은 기후를 나타내는 기후다라고 해서 항상 봄과 같은 기후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상춘기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고산기후의 별명인 상춘기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고 갈게요, 친구들. 해발고도는 첫 번째, 띠링 산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추워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서울과 평창 해발고도 700m라고 적혀있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당연히 기온이 낮을까? 당연히 그쵸, 해발고도 높은 평창이 훨씬 더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에서 했었잖아요. 평창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핵심 체크 빠밤,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랑 습한 공기가 조금 온도의 변화가 다르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는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는 열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수증기가 없는 건조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100m가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무려 1도씩 기온이 팍팍팍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습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m 올라갈 때
습한 공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증기가 있다 보니까 이 수증기들이 좀 온도를 유지해주는, 온도를 좀 잡아주는,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증기의 역할에 힘입어서 0.5도 정도씩 떨어지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온 밸런스는 이유. 세 번째 요인, 해발 고도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네 번째 요소, 지형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 지리 영재가 아닐까? 그냥 좀 지리적인 센스를 타고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무방하겠고요.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원래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오늘 칠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 그대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면요. 지금 산맥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요. 산의 정상부가 이렇게 있고 정상부에서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우리가 바람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바람바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람바지. 이 바람바지를 쭉 바람이 띡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람이 그냥 산을 타고 그대로 쭝쭝쭝쭝 올라가요. 쭝쭝쭝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을 넘어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바람 그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람 바지와 바람 그늘에서는 조금 더 서로 다른 기온 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 바람 바지 부분을 먼저 볼게. 바람 바지로 쭉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 바람들이 어떻게 되겠죠? 똥똥똥똥똥 상승하게 되겠죠. 우리 바람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m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까? 100m 올라갈 때마다 얘는 차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네. 습기가 많은 바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씨 정도가 하강하게 된다. 기온이 하강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친구들. 쉽게 설명해서 제가 여기 A 지점을 설명해 볼게요. A 지점, 그리고 여기 B 지점. 좀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A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 B 지점, 그리고 여기를 C 지점이라고 그냥 제가 편의상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C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니다. 바람이 갑니다. 네, 바람이 띵 불어오면서 차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 따다다다당 산맥을 타고 올라가요. 산맥을 타고 올라가는데 점점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A 지점에서 기온이 26도라고 해볼게요. 26도씨 였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26도씨였는데 여기 산맥의 높이가 해발 고도가 1000m라고 단순히 정해봅시다. 1000m로 했을 때 26도씨의 바람이 차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 빰빰빰빰빰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기온이 100m당 0.5도씩 점점 기온이 떨어지겠죠, 친구들. 그럼 1000m로 올라가서 B쯤 도착했을 때는 몇 도가 될까? 지금 도착했을 때는, 그쵸? 1000m로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을 해주시면은 0.5도 곱하기 10을 하면 5도씨가 떨어지겠네요. 5도씨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B 지점의 온도는 결과적으로 26도에서 5도씨가 떨어진 21도가 되겠습니다. 21도. 요거 이해되죠, 친구들? 요거 지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차고 습기가 많은 바람들이 보통 기온이 똥똥똥 내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수증기가 있었던 이 습기 속에 있었던 그 습기 수증기들이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공기 속에 못 있겠어 하면서 너무 추워 하면서 뽕뽕뽕 이렇게 응결이 되어요. 물방울로 응결이 됩니다. 물방울로 빵빵빵빵빵 응결이 되면서 이 물방울들이 이루고 있는 군집, 이 무리들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구름이 되겠고요. 이 구름에서 비를 한 차례 팍 내리게 되는 거예요. 쏴 내리게 되는 거죠. 비를 쏴 내리고 나서 이제 건조해진 수증기를 다 쏟아낸 건조해진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진 바람이 내려갑니다.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쭉 내려가요. 얘는 지금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친구들 100m를 지금 내려가고 있죠. 100m를 내려가면은 보통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냐? 건조한 공기니까 1도씩 변화한다. 100m를 내려가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기온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1도씩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B 지점에서 지금 21도였던 이 기온이 띵띵띵띵띵 그대로 내려서 C 지점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1000m를 내려왔죠? 그럼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해주면 지금 10도가 상승했겠네요. 10도씨가 상승했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21도 플러스 10도 해서 31도가 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잘 볼게요. 지금 A 지점에서 26도씨에 불과했던 이 공기, 차고 습기가 많은 바람이었던 이 공기가 단지 지형 하나, 산 하나를 건너갔을 뿐인데요. 어떻게 됐어요? 21도까지 쭉 기온이 내려갔다가 비도 한번 내렸다가 그리고 C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기온이 31도로 막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온하지만 또 건조한 바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형이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좀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냐 친구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읽는 바로 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팬 현상, 팬이라고 합니다. 팬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독일에 팬이라는 산맥이 있대요. 그래서 팬이라는 산맥에서 여기 잘 나타나는데, 그래서 팬 현상, 팬 산맥의 이름 따서 팬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해를 잘했다 하면 친구들 요거 정말 지리의 어떤 센스가 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 마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내용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지형, 바람이 불어오다가 부딪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 바람이 빵 받아들이는 부분이니까 바람바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바람바지에서 넘어가서 쭉 바람이 내려가는 곳을 바람 그림자, 바람 그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바지 사면에는 비가 내리고요. 바람 그늘 사면에서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는 현상 뭐라고 했어요? 이를 팬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정리를 잘하고 있고 친구들, 마저 정리하고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5번째 요인인가요? 우리 격해도 보호할 건데, 격해도는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격해도 지금 지도를 봐주시면 친구들, 우리 육지 내륙과 가까운 쪽이랑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쪽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50 이상 굉장히 큰 지역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연교차가 많이 있는 곳들은 지금 다 대륙의 중심부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하냐? 격해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격해도라는 단어 자체가요, 친구들. 격해도라는 단어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떨어져 있다. 뭐와?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는 정도를 격해도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랑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어떻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해도는 무조건 해안과 내륙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무조건 내륙 쪽이 훨씬 큽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끝이고요. 해류 보시면 해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쪽 이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해류는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그런 차가운 수온을 가져다줘요. 저위도 쪽으로. 그래서 얘는 보통 한류인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저위도의 따뜻한 수온, 따뜻한 그 온도를 위쪽으로 가져다 줍니다. 열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난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한류가 지나가는 이런 지역들 주변에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너무 추운 거야.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 추워 하면서 공기가 하강하겠죠. 공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공기 상승 기류가 발달해야지만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데, 하강 기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서 이 한류 지역 주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기는 한류 사막이 발달할 수 있다.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정리해 보자면 난류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주변 기온도 당연히 상승하겠고요. 한류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주변 기온이 하강하게 되겠고, 그래서 주변 기온이 하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지금 하강, 대기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강수량이 매우 내리기가 힘들다. 비가 적게 오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막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친구들. 마지막 우리 대기 안정과 대기 불안정만 정리하고 오늘은 정말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한류사막, 요거는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대기 안정과 대기 불안정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지금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왼쪽에는 어떻게 색깔 물방울을 똥똥똥 들었을 때 막 지금 섞여 있죠. 다음 오른쪽은 어때요? 똥똥 색깔 물방울들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불안정이고 뭐가 안정일까요? 네, 뭐가 불안정이고 뭐가 안정일까? 보시면 바로 대기가 안정돼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반대로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 불안정한 경우가 막 섞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대기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 땅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땅이에요. 땅인데 땅 근처에 막 해가 쨍쨍 떴어요. 해가 쨍 떠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막 달궈지는 거죠.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이 바닥 부분이 뜨거워졌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게 되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막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규리가 발달하게 되겠고, 상승 규리가 발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구름을 만들게 되고요. 비를 한 차례 내리게 되겠죠. 일단 대기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래 있는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막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위치할 때 서로 섞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아래쪽에 차가운 애가 있고요. 위쪽에 따뜻한 애가 있어요. 그럼 차가운 애는 무겁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 여기 너무 좋다. 착 가라앉아 있어. 따뜻한 친구는 원래 가볍고 막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 떠 있어요. 너무 좋아. 서로 지금 완벽한 상태인 거야. 더 이상 서로 움직이지 않아요. 더 이상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불안정과 대기 안정 개념을 이렇게 정리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들을 정리했는데 친구들 기후 요인들 이제 잘 기억해 주시고 기후 요소는 제가 3가지 땅땅땅 보석바 말고 이걸로 기억을 했죠. 뭐라 했어요 친구들? 기강바. 그래서 기강바, 기온, 강수, 바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기초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친구들. Keep calm and study geography.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지리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